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이 파퓰리즘에 장악된 미국의 보수 정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체니 의원이라고 여자가 있어요.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 그러니까 이 바이스라는 제목으로 영화까지 됐죠. 그 딕 체니 보수 네오콘을 부시 정권 때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부시의 결정에 딕 체니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했다고 나왔죠. 자, 그런데 이 딕 체니의 딸이 공화당의 예비 경선, 하원 선거 예비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미 3선을 하고 공화당 서열 3위까지 가 있어요. 자, 리즈 체니는 아버지가 강경 네오콘의 핵심이었지만은 이자는 트럼프가 보수가 아니다라고 보고 반 트럼프 선봉장에 서서 싸워왔습니다. 특히 하원 공화당 내의 서열 3위인 의원총회 의장까지도 지냈어요. 그래서 이 3선 현역인 리즈 체니가 자신의 지역구인 와이오밍 공화당 경선에서, 와이오밍이면 미국의 깡촌 중에 하나고 인구도 아주 적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강경 백인들이 많이 사는 보수 지역입니다. 거기서 초짜 후보에게 그야말로 66.3대 28.9 완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일어났느냐. 이 팀 트럼프라고 부르는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래서 트럼프 말에 따라서 공화당 경선의 예비 후보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또 본선에서 누구를 지지할 건가, 이런 거를 트럼프 측의 말만 듣고 이 몰려다니는 그런 이 선동당하는 그룹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리즈 체니의 의회 생활을 끝내버리냐라는 기사까지 쓰면서, 그래서 이 상대 후보인 헤이그먼한테 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서 낙점받고 출마했고, 그러니까 공화당 내 예비 후보도 여러 명 있겠죠. 한 주에 하원 상원에 트럼프가 낙점을 해서 누구 찍으라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가 갈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하원 선거까지 개입해서 낙점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숨진 아베의 일본 파벌 정치를 연상시키게 하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참모들이 선거 전략을 리즈 체니 상대방에게 제공했고, 그리고 트럼프에 지지하는 기부자들이 당선된 후보에게 이 기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니 의원은 패배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에 반대한다라는 신념을 꺾지 않고 2년 전 자기는 73%를 득표해서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이런 같은 일을 그때처럼 73% 쉽게 득표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 2020년 대선에 대한 트럼프의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동조를 해야 했는데 그것은 내가 택할 수 없고 택하지 않을 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체니 딸 리즈 체니 똑똑해요. 66년생이고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서 박사를 받았고, 또 부시 정권 때 국장급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의 건동 문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을 했고요. 그래서 중동 정책에 깊이 관여했고, 2016년에 당선되어서 트럼프가 취임한 2017년에 하원의원 생활을 트럼프 임기 때부터 같이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두 번의 선거, 2018, 2020년 선거도 6에서 70%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무난히 후보가 돼서, 또 본선에서도 와이오밍은 공화당 후보만 되면 거의 당선되죠. 본선에서도 3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정도 인물이면 10선까지 갔을 건데 트럼프 비판으로 자기 정치 생명을 바꿨죠. 제가 이 리즈 체니의 예비후보 경선 낙선에서 한국에 국민의힘을 갖다 붙여서 똑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물론 개딸에게 장악당한 민주당도 원래 더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보수가 과거에는 공화당이 보수를 거의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시가 패배하고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당 내부의 티파티 같은 이런 이 계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이 별도로 장외에서 자기들의 지지 성향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후보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당내에 변화하는 공화당 당원들의 흐름을 수용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밖에서 여러 이 파벌 그룹들을 이루고 보수주의자 모임 등을 주도하다가 트럼프가 나타나자 트럼프의 말이 그들의 구미에 맞는 포퓰리스트라고 보고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2016년 미국의 대선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순식간에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솔직히 말하면 공화당의 당원 구조가, 당 구조가 무력화되어 버리고 공화당 상층부가 다 제부시나 다른 공화당 후보들을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가장 약했던 20분의 1에 불과했던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장외, 그러니까 정통 공화당의 불만을 가진 장외 과격 당원에게 대통령 후보도 뺏겼고, 그리고 대통령도 뺏기고 공화당은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자조적 이야기가 일었어요. 그럼 이건 왜 이래 됐느냐? 미국의 공화당이 기득권을 끊임없이 지향했죠.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그 전에 아버지 부시라든지 레이건이라든지.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들이 기득권 정당화되어서 공화당에다가 기부를 해주고 공화당의 신세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밖에 돈 많은 미국 사회 부자들과 상층 그룹을 이루면서 미국의 가난한 백인 거지, 백인 중산층이나 백인 하층에 대해서 거의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층 기득권 정당화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인 중산층이나 백인 하층, 백인 노동자 계급들이 트럼프를 열렬히 택하고 몰려가면서 공화당 당원 다수가 그쪽으로 쏠려가면서 공화당이 바닥의 당원들을 한마디로 분실해버린 겁니다. 제가 리저 체니가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그렇게 공화당 당원들을 끌고 갔으면 그래도 올바른 방향의 포퓰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돈과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포퓰리즘인 양 쇼를 하는 이중성을 벌였고, 근데 미국의 대중들은 그것도 모르고 트럼프 따라서 열광하기 시작했고,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말을 믿고 1월 6일 날 의회까지 습격 사망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리저 체니는 미국의 정통적 보수에 가까워서 아버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보수가 가지고 있는 척이라도 하는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존중의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리저 체니는 트럼프의 재선 선거에서 나타난 여러 의혹에 대한 의회위원회에 합류해서 트럼프를 편해왔습니다. 한때 이 공화당에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리저 체니가 트럼프 탄핵돼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리저 체니가 사선 출마를 안 하려다가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미 공화당이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당처럼 되어가고 있고, 트럼프 세력이 종횡무진 누비면서 트럼프의 낙점을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 리저 체니는 경선은 끝났지만 일이 다시 시작된다. 자, 트럼프가 지난 1월 6일 이후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두 번 다시 오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든 앞으로 하겠다. 이게 내 진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대선에 대한 트럼프의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동조할 수는 없었다. 내가 택할 수 없고 택하지 않을 길이었다라고 아까 제가 말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반 트럼프를 하겠다고 자신의 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리저 체니를 배신자로 공화당 내부에서 여기는 것. 한국의 개딸, 그리고 또 윤빠 다 비슷하지요.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무슨 달빛 기사단하고도 비슷하지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제 경선에서 리저가 지자 말자 끝나지 않은 마녀 사냥에 대한 국민 투표였다.
그래서 체니를 넘어서 반 트럼프에 대해서 전부 심판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소셜미디어로 군중을 도발하는 사람이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이끌면 안 된다라는 게 리즈 체니의 생각이에요. 자, 미국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요? 기득권 정치에 대한 혐오가 공화당 내부에서 수용되지 못하면서 공화당은 다수가 이 당 밖으로 나가서 포퓰리스트를 찾았고, 가장 저질이고 악질적인 포퓰리스트 트럼프가 그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공화당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 공화당은 트럼프의 사당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국민의힘, 지금 이준석과 윤석열이의 싸움, 거기에 동원된 국민의힘이라는 사당, 그리고 기득권의 숭배, 한국의 국민의힘도 머지않아 다수의 당원이요 전부 떠나버리면서 껍질만 남는 정당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런 사이비 보수 정당은요, 제가 볼 때 끝나야 되고, 사이비 좌파 정당인 민주당도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망해가는 꼴이 미국의 이런 정당들과 똑같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